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스위트 드림 카페. 한수아는 오늘도 케이크 데코레이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파티시에라는 직업이 꿈 같다고들 하지만 현실은 밀가루 냄새와 화상 자국으로 가득한 하루하루였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짤주머니에 집중하던 수아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생일 케이크 주문하러 왔는데요. 달콤한 걸로요. 아주 달콤한. 그의 말에 수아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고 수아는 홀로 카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망설이던 민우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죠. 케이크는 핑계였다고, 그저 수아와 대화하고 싶었다고 고백하는 민우.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눠 먹고,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마치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고급 레스토랑. 민우가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수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스위트 드림 카페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황급히 달려온 수아는 무너지는 자신의 가게를 바라보며 오열했죠. 그때 나타난 민우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이 있다고, 이제 결혼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우.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여행지 호텔. 수아가 샤워하는 동안 열려있던 민우의 가방에서 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파일을 펼쳐본 수아는 경악했죠. 자신의 사진들, 개인정보, 그리고 스위트 드림 카페 화제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 화장실에서 민우가 나오는 소리에 수아는 황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달콤했던 사랑이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수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든 척하며 민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죠. 민우가 발코니로 나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사랑? 그런 건 모르겠어요. 일단 임무는 완수했으니까. 수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는 그녀 앞에서 펼쳐지는 잔인한 진실. 호텔 정원을 산책하던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전화는 무엇이었냐고. 민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회사 일이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수아가 그의 회사에 대해 물었지만 민우는 계속해서 화제를 바꾸려 했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공항. 수아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이재혁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우의 회사 동료라고 소개한 재혁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우리 민우가 평소에 당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 목표라고. 민우가 재혁을 노려보며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재혁은 수아에게 명함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그날 저녁 민우의 어머니 영희가 마련한 저녁 식사. 화려한 고급 주택에서 수아를 맞이한 영희는 신혼여행 이야기를 물으며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 영희 씨, 청소는 다 끝났고. 영희가 식은땀을 흘리며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좁은 원룸. 영희가 급하게 짐을 싸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수아는 마침내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가정부였고 아까 그 집은 그들의 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아가 우연히 발견한 민우의 월급 명세서에는 일반 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카페 화제도 결혼도 신분도 전부 다 거짓이었던 것이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수아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수아. 그녀 앞에 이재혁이 나타났습니다. 민우가 수아가 힘들 때마다 오는 곳이라고 알려줬다며. 수아는 그것조차 거짓말이 아닐까 의심했죠. 24시간 카페에서 재혁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우의 거짓말은 모두 계획이었다고. 수아에게 접근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모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수아의 아버지 한진수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한진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횡령범으로 몰렸지만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 범인이 바로 지금 민우를 조종하고 있는 서태민 회장.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서태민은 민우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새벽녘 원룸 계단에서 수아를 기다리고 있던 민우. 수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태민 회장 아들이시군요. 민우는 깜짝 놀랐지만 수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도 결혼한 이유도. 민우가 무릎을 꿇고 변명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명령이었지만 지금은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수아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좋네요. 이제 제가 당신을 이용할 차례니까. 수아는 서태민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민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수의 딸로서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복수의 도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재혁의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20년 전 사건의 모든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아의 아버지 한진수는 회계팀장으로 서태민의 비자금 조성을 발견했고 그 때문에 횡령 누명을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 완벽한 범죄였죠. 재혁이 오래된 메모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수아,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언젠간 증명해 줄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혁은 민우를 통해 서태민에게 접근하고 내부에서 증거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민우를 찾아갔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서태민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민우는 당황하며 아버지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렸지만 수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태민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셨어요? 당신 친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벽에 기대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접근하라고 명령받은 그 사람이 바로 한진수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결국 민우는 수아를 서태민에게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호화로운 회장실. 서태민은 수아를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가 준비한 케이크를 맛본 서태민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호텔 체인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수아와 민우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서태민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재능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이죠. 특히 흥미로운 배경을 가진 분이라면. 서태민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누구인지, 왜 접근했는지.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또 다른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랜드 서울 호텔 주방. 수아는 디저트 팀을 이끌며 열정적으로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감탄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민우가 나타나 서태민이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수아. 창밖을 바라보던 서태민이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한진수 씨의 딸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서태민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민우에게 수아에게 접근하라고 명령한 것도 자신이었다고. 그리고 서태민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한진수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수아는 믿을 수 없었죠. 좋은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만 느낀다는 게. 그때 서태민이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 범인이 따로 있어요. 한편 지하 창고에서는 영희가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진수의 유품을 찾고 있던 것이죠. 그때 재혁이 나타났습니다. 20년간 서태민 주변을 맴돌며 증거를 찾던 영희. 하지만 재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영희가 물었습니다. 재혁이 대체 누구냐고. 그의 대답은 섬뜩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지연 씨에게 물어보세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이가 살아있다고. 수아의 어머니, 20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그 여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퍼즐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회장실. 서태민은 수아 앞에 두꺼운 파일을 놓았습니다. 2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담긴 파일이었죠.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한 여성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여성. 바로 한지연, 수아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서태민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지연이 진짜 범인이라고. 수아가 어릴 때 죽은 게 아니라 사라진 것이라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서태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수아의 아버지는 아내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리고 서태민은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6개월 안에 호텔 매출을 2배로 올리면 한지연의 행방을 알려주겠다고. 만약 실패하면 민우가 큰일 날 거라고. 민우의 차 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수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민우가 차를 세웠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죠. 사랑해 정말로. 그럼 아버지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민우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만 믿으라고. 다른 건 다 거짓말이어도 자신의 마음만은 진짜라고. 다음 날 아침, 호텔 앞에서 윤소희라는 여성이 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진짜 정체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며. 그리고 소희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언니는 사실 대성그룹 회장 한정우 씨의 외손녀예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지연은 대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고 한진수와 사랑에 빠져 집안을 등졌다는 것. 그리고 수아가 바로 그 재벌가의 상속자라는 사실. 서태민이 수아를 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소희는 오래된 사진들을 수아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린 수아와 함께 있는 젊은 여성. 그리고 소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지연이 지금까지 수아의 양육비를 보내왔다고. 멀리서 지켜봐왔다고. 수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는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살아서 자신을 지원해왔다니. 그리고 자신이 대성그룹 회장의 외손녀라는 사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죠. 한편 재혁의 사무실에서는 놀라운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다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명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민우를 제거하라고. 재혁이 망설이자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 다치면 안 돼. 방해되는 건 모두 제거해야 해. 그리고 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한지연이었습니다. 수아의 친어머니가 이 모든 계획의 배우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 주차장. 민우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꽝. 충돌음과 함께 민우의 차가 뒤집혔습니다. 병원 응급실. 혈투성이가 된 민우를 보며 수아가 오열했습니다. 의사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죠. 영희가 뛰어와 수아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정말 위험해졌다고. 민우가 진짜로 널 사랑하게 됐거든. 계획에 없던 일이야.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수아가 그쪽으로 뛰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병원 중환자실. 수아는 의식불명인 민우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민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때 민우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뛰어왔죠. 민우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영희와 재혁이 마주쳤습니다. 영희가 따졌습니다. 민우를 다치게 한 게 재혁이냐고. 재혁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해가 되니까 그랬다고. 우리 계획에 말이죠. 영희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고. 재혁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한지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살아있구나. 재혁은 말했습니다. 20년간 기다려왔다고. 복수할 때를. 그리고 수아는 그 계획의 핵심이라고. 서태민과 대성그룹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그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데. 순수함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그날 밤 고급 펜트하우스. 우아한 여성이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연, 50세. 수아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어떠냐고. 수아는 어떠냐고.
재혁의 보고를 들은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 이제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인 것 같아. 내가 직접 나서지. 병원 중환자실. 잠들어 있던 수아 앞에서 민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수아를 불렀죠. 깜짝 놀란 수아가 민우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민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고.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고. 재혁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고, 그리고 민우가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아야, 조심해. 모든 사람을 믿지 마. 너를 정말 사랑해. 이건 거짓말 아니야.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아, 나도 사랑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우아한 여성이 들어섰죠. 수아가 돌아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수아야. 엄마야, 내 엄마. 2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서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 지연이 수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민우를 뒤로하고 두 모녀가 20년 만에 재회한 것이죠. 20년 정말 오래 기다렸어.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나냐고.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버린 게 아니라 숨긴 거라고. 하지만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버려두고 무슨 차이냐고. 그때 지연이 오래된 사진을 꺼내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서태민이 진수를 죽인 게 아니야. 내가 죽인 거야. 수아는 경악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비자금 조성을 들킨 게 자신이었다고. 한진수는 그저 알게 된 것뿐이었는데 자신을 지키려다 죽었다고.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말이죠. 그럼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어요? 복수하려고. 서태민을. 그리고 나 자신을 벌하려고. 수아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자신도 그 복수의 도구였냐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수아를 보니 마음이 바뀌었다고.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그리고 지연은 마지막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서태민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수아가 대성그룹의 후계자라는 걸 공개하는 것. 그렇게 되면 서태민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민우와 영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그때 민우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던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 마. 위험해. 같이 새로운 시작하자. 복수는 그만해. 수아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수아가 상처받는 걸 말이죠. 그때 병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태민 회장이 내일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뉴스였죠. 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태민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아마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라고. 자신의 방식대로. 수아야. 결정해야 해. 수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복수를 원하셨을까?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바라셨을까? 갈림길에 선 수아. 그녀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태민 회장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죠. 기자회견장 안에서 서태민이 단상에 섰습니다. 수아와 민우, 영희,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지연.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서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진수 씨 사건 그분은 무죄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외쳤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냐고. 서태민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한진수 씨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회장실에서 중계를 보던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진실. 아버지의 무죄가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태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진실이 있습니다. 실제 비자금 조성의 주범은 한지연 씨였습니다. 한진수 씨의 아내.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태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연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그녀 대신 죄를 지으려 했지만 한진수가 먼저 나섰다고. 아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때 회장실에서 지연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피커로 향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수아가 놀라며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비자금을 조성했고 남편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서태민은 자신을 지키려 했고 남편은 자신을 지키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회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20년간 저는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보니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 뿐이라는 걸. 서태민이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모두 사과드립니다. 한진수 씨와 수아 씨에게. 그렇게 20년간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복수와 증오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1년 후, 작은 골목길에 아담한 베이커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의 달콤한 꿈이라는 간판이 따뜻한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카페 안에서 수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주문이 들어왔다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생일 케이크. 달콤한 걸로. 수아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또 그 말이야. 민우가 다가와 수아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잖아.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진심이야. 너와의 모든 순간이 달콤해. 그때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온다며 기뻐했죠. 수아가 유명해졌다고. 창밖으로 지연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아와 눈이 마주쳤죠.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아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된다고.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렇게 멀리서 서로 안녕한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영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아의 나레이션. 배신과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았어. 때로는 달콤 쓴 인생이 가장 진짜 맛인 것 같아.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은 행복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카페 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 지연의 모습. 복수는 끝났고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진짜 사랑이.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리고 카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수아의 달콤한 꿈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일상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가득한 진짜 달콤한 꿈이었습니다.